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엑셀로 경사하강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을 직접 우리가 엑셀로 한번 구현해 보면서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만들기 전에 경사하강법을 과연 어디에다 활용을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사강법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로 학습을 시킬 때 내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실제 값 간의 차이만큼 만들어진 그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그 알고리즘 파라미터들, 가중치나 바이어스, 편차들을 최적화시키는 과정, 학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 오차 함수,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최소화가 되도록 W와 B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 조정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으로 경사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W, 우리 가중치에 따라서 어떤 코스트 펑션의 코스트 값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W가 어떻게 최소의 코스트를 찾아가는지 경사강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를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8까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때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머신러닝에 있는 많은 알고리즘들은 비선형으로 데이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 펑션 또한 비선형의 함수 또는 차함수가 매우 높은 복잡한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이제 가볍게 구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이제 간단한 선형 함수로 한번 이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웨이트의 4제곱. 네, 그 다음에 모든 간 웨이트에 따른 코스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의 볼록한 모양을 갖는 W자 모양을 갖는 코스트 펑션이 만들어지네요. 우리는 지금 시험하는 거니까 매우 단순한 코스트 펑션을 지금 구현을 한 겁니다. 이런 코스트 펑션이 있을 때 우리는 경사강법은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 최소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이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요때 W 값을 찾는 건데요. 이 W 찾는 방법은 사실 수학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미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최소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미분을 활용한 어떤 함수의 극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 링크되어 있는 참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어떤 최소값은 이 극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찾아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석적 미분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의 공식을 활용해서 이 함수를 미분하고 미분된 방정식을 풀어서 이때 해당하는 W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운 해석적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원수가 굉장히 높아서 방정식을 풀려면 해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은 비선형 함수에서 미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수치적 미분을 하게 됩니다. 수치적 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하나 포인트마다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반복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되는, 공사방법이 이런 반복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놓을게요. W history라고 하는 값을 지정해 놓을 건데, 이거는 이제 초기 값은 W0이라고 할게요. 초기 값은 우리가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W가 마이너스 2.8에서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8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관법을 쓸 때에는 결정해야 될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학습률이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예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 테스트에서는 0.01이라는 값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학습률은 0.01 혹은 0.1, 0.0001 이런 것처럼 1 미만의 매우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W가 정해졌을 때 이때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W 때 코스트를 계산해 볼게요. 수치적 미분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나하나마다 기울기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기울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기울기 계산 매우 쉬워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커져 버리다 보면 전체 기울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지점에 기울기를 계산을 하기 위해 사실 미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수치적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꼼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만큼 이동을 했을 때 변화량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양을 어떤 값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약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보고 우리가 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은 0.0001, 0.001 정도의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때 코스트 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움직인 코스트, 그러니까 여기다 델타를 더하는 값이 되겠죠. 이때 코스트를 같이 계산을 해서 이 차이만큼 사실 경사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때 코스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이미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가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저 앞에서부터 머신러닝의 그 알고리즘 함수식부터 이걸 넣어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넣어보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하는 초이값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때 값은 33.34가 됩니다. 보면 2.8 때 33.34 나오네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001만큼 움직인,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죠. 네, 보이시나요? 요만큼 움직였을 때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약간이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기울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경사항법을 영어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는 내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x가 증가하는 동안 실제 y는 감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여기 델타를 더했을 때의 에러와 그렇지 않을 때 에러, 이게 y의 증가량이죠. y의 변화량, 네, x의 증가량은 얼만큼이죠? 델타만큼 약간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을 분모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68이 나왔습니다. 네, 경사가 약 68, 69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때의 경사가. 네, 그래서 우리는 경사가 작아졌다는 뜻은 내가 스텝을 움직일 때마다 에러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죠. 이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러가,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부호의 문제예요. 뭐냐면,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여기에 있는 요 최저점이잖아요. 요 점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x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동안 이 점에서 y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그레디언트 마이너스가 나왔죠. 방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전체적인 기울기 이쪽으로 가려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즉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 최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플러스 2.8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x가 증가하는 동안, x가 플러스로 증가하는 동안 y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울기는 그레디언트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쪽, 왼쪽으로 움직여야 이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그레디언트 방향에 반대되는 부호만큼 움직여줘야지 실제 최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스텝, 우리가 이 다음 스텝의 W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 스텝의 그레디언트에다가 해기를 해줘야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학습률을 곱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해줘요. 학습률은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부폭과 같은 경우예요. 부폭을 내가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부폭을 그레디언트의 경사 값에다가 곱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스텝에서 이만큼 움직여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다음 스텝에서 확인해 봐야 될 W는 마이너스 2.11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 요쯤에서의 그레디언트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습률은 그대로 쓸 거니까 약관도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이때 코스트를 한번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때 코스트는 요거 값을 넣을 거니까 3.25 이렇게 나오네요. 굉장히 작아지죠, 갑자기.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약한 값이 고정값이니까 고정을 해놓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의 러닝 요 약간도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면 경사가 약간 완만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의 W2를 한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W2는 지금 있는 또 요 W1의 방향에서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습률 우리 계속 쓸 거니까 고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도 고정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88에서의 W를 한번 코스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똑같이 이거 계속 엑셀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약간 좀 더 움직이네요. 그러면 얘도 한 발자국 움직여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W3이 될 거고요. W4 해서 몇 발자국 움직이냐면 총 한 30발자국 움직여 볼게요. 자, 30발자국 움직였습니다. 그림도 여기다 빼고요. 네, 이렇게 빼고요. 네, 그럼 이제 한 스텝 한 스텝별로 경사관법을 활용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경사관법을 또 활용했더니 그레디언트가 또 이번에도 마이너스 8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코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 스텝도 움직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1.65로 W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또 한 발짝 움직여 볼게요. 그레디언트를 서인 이 1.65의 그레디언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3이네요. 여전히 또 움직일 수 있죠.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0번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방향만큼 W를 업데이트하고 또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건 한 칸씩 해줘야 되지 한 번에 쭉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다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총 30스텝 움직이는 동안 맨 마지막에는 W 값이 마이너스 1.368 뭐 이 정도 값이 나왔고 이때 코스트가 마이너스 3.84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보면 코스트가 약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네요. 이때가 제법 작네요, 값이. 자, 이때 값을 보면 우리가 실제 러프하게 계산을 했던 코스트 펑션에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3.83 정도 나왔었잖아요. 얘는 더 작은 값, 마이너스 0.84까지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뽑아냈다는 거죠. 최소 지금 위치를. 그러면 이때 움직인 사실 우리 히스토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W가 움직인 히스토리를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해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움직였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여기가요. 우리 시작점이었고 이 시작점에서 한 스텝 움직였을 때 바로 일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치 구슬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마치 구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처음에 빠르게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히 움직여서 여기 딱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사항법이 최소점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줬을 경우에 그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번 러닝 학습률을 바꿔볼게요. 0.1로 움직이면 뭔가 값이 지금 굉장히 틀어졌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번에 여기 탁 떨어져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요. 약간 좀 더 키워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직선으로 바꿔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튕겼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4로에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르륵 떨어졌네요. 이때부터 좀 결과가 다르죠? 이 점에 오지 않고 이쪽 최저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쪽 최저점은 여기보다는 값이 높아요. 커요. 그쵸? 여기가 더 코스가 낮은 지점인데 일로 움직였단 말인 거죠. 좀 더 움직여 볼게요. 이런 경우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폭을 크게 하면 이 웅덩이를 건너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런레이트를 굉장히 작게 해서 이런 웅덩이를 놓치지 않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해서 내가 만약 작은 숫자로 놓게 되면 내가 30번은 움직이는 동안 최저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학습률을 얼마로 지정하느냐가 내가 어떤 최소점을 찾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시작점이 달라져도 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 반대로 이건 2.8이라는 값을 넣었으면은 우리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행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값이 마이너스 2.8이었으면은 제일 작은 코스트로 떨어졌겠지만 좀 운이 나빠서 내가 몰라서 플러스 2.8에 시작을 했으면은 제일 작은 그 최소점이 아니라 두 번째 작은 최소점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이렇듯이 여러 개의 극점이 존재를 할 때 차원수가 높거나 어떤 그 비선형 그래프여서 이런 극점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때 그 여러 개 중에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역해라고 불러요. 혹은 로컬 미니마라고 부릅니다.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죠. 이건 로컬 미니멈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최적해예요. 혹은 글로벌 미니멈을 우리가 원해요. 글로벌 미니멈은 사실 이 그래프에 우리가 지금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란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차원수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 비선형의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최적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이 로컬 미니마가 글로벌 미니멈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사근법을 쓸 때는 다양한 학습률과 초기 값을 변경해 가면서 여러 번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를 찾는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경사근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경사근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때요? 많이 어렵진 않죠? 네, 이상 우리 경사근법에 대한 엑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